턱의 위치도 조금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씹으면서 툭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합주기처럼 느낌이 드는 거고, 아랫니가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컨택이 되니까 이렇게 턱이 이렇게 빠지기 전에 먼저 컨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모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됐던 것 같은 케이스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부치부에 그러면 붙이는 거를 어떤 식으로 붙이는지 제가 좀 다른 사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부치부에 그 씹는 면에다가 이제 타일처럼 붙이게 되는데, 그냥 아무 삭제 없이 붙이게 되면은 치아의 모양이 이렇게 가다가 항아리처럼 좁아지면서 교환면이 되거든요. 거기서 더 올라가 버리면 점점 씹는 면이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대로 올라올 수 있게끔 조금 디자인은 필요합니다. 뭐 약간의 고랑을 파준다는 느낌? 홈을 약간 파줘서 거기가 경계 부위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느낌을 주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씹는 면이나 이런 데는 거의 삭제가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교합이 어차피 높아서 띄어지는 거기 때문에 붙이는 보철물의 두께는 충분히 저절로 나와서 일부러 멀쩡한 씹는 면 거의 갈 필요는 없고요. 깨졌거나 날카로운 부위들은 그냥 좀 스무드닝 시킨다, 부드럽게 시킨다, 그런 정도로 해서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삭제량이 적기 때문에 이 치료를 해서 사실 환자분이 실이다 뭐 이런 느낌을 말씀하신 분들은 원래 자기 치아도 치료하셔갖고 과일도 잘 못 먹고 얼음을 못 먹으시는 분을 빼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시린 거에 대한 걱정 없으셔도 되고, 이 치료를 해줬을 때 우리 저작근이 폐구근, 근육을 깨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의 힘을 약간 쓰기가 좀 어렵게 돼요. 마치 뭐냐면 우리가 아령을 들을 때 여기까지 끝까지 해야지 이두박근이 강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밖에 만약에 못 올리게 한다, 그러면 이 근육이 단련은 되되 그냥 속근육 단련되는 정도만 되고 펌핑은 안 되겠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앙 물어서 꽉 씹을 때 붙이는 날은 전체를 하루에 붙여야지 이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저도 매일매일 놀라면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치과 쪽에서 이 디지털 쪽은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을 할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이 없이 과거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제가 마운팅을 하고 동소에 보내서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치료 계획 자체를 생각을 못 했을 것 같고, 하려면 일단 전부 크라운을 씌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환자한테 권하기가 어려운 치료인데, 이 치료는 전부 세라멜을 붙인 거라서 본치아는 거의 갈지 않았어요. 본치아를 가른 상태의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본치아를 가른 상태거든요. 요게 원래 치아고, 원래 치아 상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원래 치아고 요게 가른 상태거든요. 요렇게 물론 약간은 갈았지만 옛날 라미네이트나 이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아주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 갈아서 앞에다가만 얇은 걸 붙였는데 이 깨지거나 떨어지지 않을까 사실은 저도 두렵고, 많은 분들이 환자분도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임상적으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제 그 생각으로는 구치부의 좌우 밸런스만 정확하게 맞춰 주시고 6번 자리의 교환만 확실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면 앞쪽에서 슬라이드 컨택을 해드려도 크게 파절의 어떤 위험성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이분이 이제 얼굴이 않는 분이라서 그냥 오픈을 해드리면 이만 달라졌을 뿐인데 사실 굉장히 달라진 걸 느끼죠. 그리고 턱의 위치도 조금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이렇게 씹으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합주기처럼 느낌이 드는 거고, 아랫니가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컨택이 되니까 이렇게 빠지기 전에 먼저 컨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모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됐던 것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치료를 했을 때 이 수명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치료를 하고 나서 평생 가진 않겠죠. 크라운을 씌워도 쓰다 보면 떨어질 수 있고, 그런데 한번 전체를 높여놨기 때문에 몇 년 쓰다가 이제 뭐 한두 개 깨진다든가 이러면 그것만 다시 새로 만들고 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 또 이 치료를 한다고 이를 악무는 습관, 또 이를 가는 습관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를 악물고 갈았을 때 이걸 붙이고 나면 어떤 게 갈리겠어요? 이 붙인 재료가 갈리게 돼 있어요. 이 재료는 치아랑 닿았을 때 치아보단 약간 약한 재료예요. 어금니에 붙이는 재료는 우리가 완전히 세라믹 재료를 쓰진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갈았을 때 윗니 아랫니 닿았을 때 그 아래에 붙인 재료가 거의 닳게 되고, 자기 고유의 자연 치아는 윗니는 거의 닳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몇 년이 지나도 더 이상 자기 치아는 닳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이 치료의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려운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좀 얘기도 길고 그랬는데 요거를 어떻게 편집을 해서 좀 나눠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에 대한 관심은 일반인도 있겠지만 과 의사분들도 사실 굉장히 제 얘기를 들으신 분은 조금 물어보실 것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편하게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아는 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세라믹 관련된 접착 치료는 앞으로도 굉장히 치과 영역에서 크게 발전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라치과에 별도로 세라덴토라는 그 연구 아카데미와 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쪽에서 세라멜의 투명도를 더 좋게 하기 위한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 또 어떤 모양이나 기능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기공사 선생님하고 저랑 계속 좀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